비상계엄 사태 후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등 후속 논의가 활발합니다. 또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등 정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현안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차 탄핵안을 또 발의합니다. 이슈의 포커스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전에 우원식 의장 그래서 이번 내란 사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이제 발동했습니다. 이제 여야 입장이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수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이제 특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됐고, 거기에 더해서 국정조사를 이제 실시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기사를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 검찰 경찰 수사는 그때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용이 이 공유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요 정말 빨리 입장 정리를, 한동훈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아주 즐겨 썼는데, 네. 국민의 지금 이 분노 게이지가 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정확히 좀 보고 여기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죠. 그리고 네. 이 군 관계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국회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날 12월 3일 밤 네. 상황에 대해서 3일에서 4일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예.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다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이 다 지금 다 실시간으로 다 이제 기사들 다 보고 이제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같이 좀 확인을 하자는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예. 실시간으로. 그래서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일종의 꼼수 부릴 때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난번 12월 7일 네. 탄핵안 표결 때 네. 여의도에 모인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 또 전 국민적으로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빨리 진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 국정조사는 이제 수사와 달리 조금 더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네. 있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밝힌 것 같아요. 네. 국회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사자이자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네. 국정조사가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인 만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국정조사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얼마 정확히 이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상임위별로 현재 당사자들 불러서 계속 현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좀 묶어서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현재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예. 또 지금 상설특검 법안까지 지금 통과됐습니다. 그럼 예. 상설특검, 게다가 국회 각 상임위, 일반 특검도 할 거고. 네, 일반 특검까지 하면은 대체 몇 군데서 하겠다는 것인지 예.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 또 수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현재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예. 또 의혹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궁금증을 푸는 어떤 과정으로서 국정조사 또 이제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 첫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궁금증들이 아직 뭐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회의가 과연 또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실제 국무회의가 그 제대로 요건을 갖추어서 지금 제대로 됐는지 등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질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십니까? 저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증언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뭐 특전사령관한테 그랬다던가요. 그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말이지. 예. 본회의장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그렇죠. 예, 고백했어요. 예. 그런 지시를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예외적인 공간이 바로 국회입니다. 예. 뭐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는 우리 민주주의의 이제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행정부의 또는 대통령의 그런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쳐들어가라, 깨구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의원들 끌어내라, 무슨 체포조를 뭐 구성을 했느니 정말 충격적이고. 네. 아마 오늘 그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상대로 그날 밤, 3일 밤, 4일 새벽 그 사이에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각각 무슨 발언을 했었는 게 아마 이게 총리 비롯해서 공개 아마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조금 그냥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송곳 질문을 딱 제대로 준비를 해서 지금 뭐 거의 상황들은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예. 구체적으로 찌르고 들어가면 의외에 또 말하자면 이 표현이 어떨까 예. 재미있는 그런 증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곽정근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군인들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던 군인들은 이른바 이제 뭐 양심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증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두 번째 대통령 전화가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을 한 부분이 굉장히 또 좀 주목되고 있고 한덕수 총리도 반대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겁니다. 네. 아마 현재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도 뭐 적극적으로 찬성한 국무위원들은 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상당수가 직접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반대를 못하더라도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는데 뭐 넌 반대입니다 하고 퇴장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하는 총재 이야기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대하고 퇴장을 했다라고 네. 뭐 하는 총재가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대다수는 뭐 이러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뭐 경제 우려가 되는 이런 이야기 했지만 네. 반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현재 야당에서는 그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포함된다. 뭐 내란죄는 이제 부하내동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어도 모의에 참가해도 그 내란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참여 아니더라도 모의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국무위원들 전체가 내란죄로 기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수사 대상이긴 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반대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 현재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을 기소한다, 예. 탄핵한다면 또 국정이 총마비가 빠집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졌고요. 예. 어찌됐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올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 강요들이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건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근데 거기 한 말씀 덧붙이면 예.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도 어떤 그 교수가 그런 칼럼을 썼던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격적 특징이랄까요?
뭐 버럭 윤 뭐 이런 얘기는 뭐 한간에 많이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좀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참질 못한다. 그냥 버럭 해버리니까 그 앞에서 참모라든가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자기 생각을 개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되게 전해진 바로는 뭐 하여튼 문제 제기들을 여러 국무위원들이 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게 참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게 좀 그게 아마 녹취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국무회의 그날 심야 국무회의 이제 명확히 진짜 그 팩트가 밝혀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녹취록은 없다고 그럽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녹취록이 들었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재구성의 새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건 행안부 직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는 행안부 직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 상황도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오늘 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발부되면서 대기하던 곳에서 이제 자살 시도했다는 그런 보도가 오전에 있었고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적시가 됐죠. 내란과 이제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해서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무슨 뭐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적시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지금 근데 이 수사가요, 특검법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이제 각각 막 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경쟁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내가 말하자면 이거 뭐랄까요, 뭐 실적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좀 혼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컨트롤 타워 부재 이걸 좀 뭐 합동수사본부로 개편을 하든지 이런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뭐 우리가 먼저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먼저 뭐 무슨 체포영장 발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국가 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하니까 이게 좀 중구난방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근데 컨트롤 타워가 지금 과연 작동을 하느냐? 과거 같으면 청와대 대통령실의 그 민정수석이 아마 그런 역할을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 대통령 참모들 다 수석들 비서실장 포함해서 다 지금 사의 표명한 상태잖아요. 아직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걸 또 컨트롤할 수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보여. 이게 좀 물론 이제 특검이 들어가면 이거는 특검 수사가 들어가면 그건 이제 별개일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 검찰이 지금 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주장하는 게, 팩트는 맞잖아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죄로 이제 박았단 말이에요.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별로 뭐 지금 수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한쪽에서는 또 증거인멸을 하니까 또 시급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지금 기관마다 수사를 하고 결국은 이제 특검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각 기관들이 뭐 본인들의 기관이 정말 공정하게 국민 편에서 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쟁인 것처럼 뭐 검찰은 검찰대로 정말 우리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 경찰은 이게 경찰에 뭘 보여주겠다. 공수처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란 조직은 기소를 목적으로 한 조직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했고 구속영이 됐지요. 그러면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내란 수괴로 윤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는 어쨌든 검찰 기소는 내란죄로 법정에서 다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법정 그 다음 문제고요. 기소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조만간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뭐 체포영장이든 체포든 뭐 구속수감이든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법사위에서도 계속 체포하라고 계속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김용현 장관보다 더 상위의 예. 총지휘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이미 지칭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기소는 불가피한 것이죠. 그리고 구속수감도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김용현 내란 방조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했다고 한다면 예. 대통령은 수개로 지칭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예. 그것이 현재 각 기관들의 조사 과정을 비춰본다면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다. 국민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이 물론 여기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 뭐 대통령 현재 이제 청와대 경호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전될 것이고요. 이 수사 내용이 복잡한 건 없습니다. 예. 이 과정 자체가 그렇기 예. 때문에 관계자들 불러서 증언 듣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거짓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이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속보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수사가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 같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아마 곧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아마 내부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특검인가요? 청와대 가서 예.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경호처에서 가로막아가지고 그날은 결국은 이제 못했던 그런 예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고 예. 그런데 그 관건은 국민 여론입니다. 예.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이제 폭발 뭐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수사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검경이 나서서 뭐 막 그냥 서로 자기가 하겠다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예. 국민들의 사실은 기본적인 검경에 대한 이 기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이 후각이 발달돼 있어요. 이 여론이 정말 이렇게 막 그냥 비등점 거의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느 날 강아지였다가 늑대 표범으로 돌변할 수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여론의 추이가 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초미애 관사가 이번 주말로 이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제 재발의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제 지난주보다는 탄핵 찬성 기류가 일부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내일 있을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이제 누가 이제 되든 간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리가 이제 되면 조금 더 좀 구체화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있을 표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여론을 국민의힘이 지난번 12월 7일 탄핵안 표결 때처럼 거슬러서 그 역행하기는 아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죠. 토요일 날 이제 탄핵안 2차 표결 잡혀 있는데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뭐 포함하면 이제 4일 동안 아마 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막 곳곳에서 아마 제가 아까 점심 무렵에 오늘 조금 전에 누가 연락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들이 3차 시국 성명을 내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 목적이 거의 읽혀지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신들 말이야 12월 7일처럼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대통령과 그 정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데서 여당이라고 해서 그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거나 감싸거나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앞으로 4일 동안 그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있었던 그 표결에서는 결국 뭐 이제
불성립으로 이제 그 폐기가 됐습니다만은 3명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탈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8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토요일에는 어떻게 그 이상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가 몇 명이라기보다는 예. 오늘 수요일인데 목, 금, 토 사이에 예. 굉장히 또 한 차례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측 불가의 지금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지금도 화면이 나옵니다만 이양수 TF 팀장인데 로드맵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로드맵의 전제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질서인 퇴진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가 언제 하야를 하겠다고 동의해야만이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지명이 명확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헌재에서 법리 다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을 감수하겠다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하야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당이 정한 로드맵은 통하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국민의힘당 내에서 일부가 찬성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 2, 3일 사이에 지금 전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용산서 어떤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사이에 대통령의 구속 수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가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지난주 토요일과는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 며칠 상황 앞으로 이제 남은 목금 오늘 포함해서 수목금 상황이 좀 상당히 또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거예요. 예. 약간의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